안녕하세요. 크리스예요. AI 덕후이고요. 자, 오늘부터 어떤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볼 거냐면은 바로 면접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경력이 한 8, 9년 정도 되는데 그때 그러면서 많은 면접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때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 공학 지식을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골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식을 이제 드리면은 조금 소화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조금씩 먹기 좋게 잘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진행할 거는 바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깔끔하게 이해하시는 거를 목표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와 스레드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자, 그거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치 수학 공부할 때 뭐 미분이랑 무엇입니까? 아니면 행렬이랑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컴퓨터 과학이라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디파인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데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요? 프로세스는 무엇이죠? 스레드는 무엇이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자, 이거를 대답 가능하게 하도록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냐면은 작업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의미해요. unexecutable 파일이죠. 너무나 명확하긴 한데 예, 정의하라면 못하죠. 실행 가능한 파일을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앱스토어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정의상으로 이제 엔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뭐 게임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고요. 모바일 앱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 마찬가지로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웹사이트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하죠? 이 프로그램이 하나의 바이너리 파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코드들로 들어있는 이제 하나의 파일이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 이 실행하는 파일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실행이 되게 될까요? 바로 프로세스를 프로세스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세스란 무엇이냐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한 파일이고 이 실행 가능한 파일을 실행시킨 거가 바로 이제 프로세스.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거를 바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세스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나의 이제 컴퓨터에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하나의 두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실행 가능한 파일을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로 실행을 시킵니다.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세스는 바로 레지스터와 카운터와 스택, 힙, 코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선 레지스터는 뭐냐면은 CPU에서 명령들을 들고 있거나 주소 같은 걸 들고 있는 CPU의 하나의 부분을 말해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카운터는 프로그램 안에서 현재 어느 위치를 실행시키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 아, 우리가 펑션 콜 하면은 이제 콜 스택이라는 게 쌓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메인 펑션에서 뭐 카운트 펑션을 호출했다 치면은 이게 한 단계 들어가게 돼요. 그쵸? 콜 스택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들이 저장이 되고요. 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서 위쪽에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이제 동적으로 할당 가능한 메모리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모리 사이즈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행하는 코드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가 바로 프로세스고요.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실행의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은 최소한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가 뜨게 되고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어떻게 다르죠? 자,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nit of execution within a process. 그러니까 프로세스 안에 하나의 실행 단위를 바로 스레드라고 합니다. 스레드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 안에서. 그럼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약간 자원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다음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동시성과 병렬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컨커런시와 패럴렐리즘은 다르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컨커런시예요. 여기서는 CPU의 자원을 시간을 쪼개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CPU를 엄청나게 쪼개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눠서 쓰는 거를 바로 이제 컨커런시라고 해요. 자, 컨커런시.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병렬은 아닌 거죠. 눈에 보기에는 동시에 실행되지만 CPU의 자원을 나눠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제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 하나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잖아요. 스레드 안에 스택이라는 건 각자 갖게 돼요. 스택은 이제 콜 스택 같은 거, 로컬 베리어블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하나씩 갖게 있는데 코드와 데이터와 힙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은 코드랑 데이터랑 힙은 공유를 합니다. 네, 공유를 하고요. 보시면 약간 이제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해볼게요.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스레드는 실행 단위를 의미하죠. 프로세스 실행 단위. 프로세스를 이제 종료하고 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스레드를 종료하는 데는 시간이 덜 걸리고요. 프로세스 생성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스레드는 좀 가볍습니다. 생성 시간도 덜 걸리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프로세스에서는 스레드에서는 컨텍스트 전환이 좀 더 시간이 덜 걸려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안 좋은 말만 하는 것 같네요. 프로세스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스레드가 더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더 많은 리소스를 소비하고 스레드는 적은 자원. 격리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자기 자신 안에서 쓰는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다른 프로세스랑 공유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격리가 돼 있다 표현하고요.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방금 스택은 각자 갖고 있지만 힙이랑 데이터, 코드는 이제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공유를 하고요. 프로세스를 헤비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하고 스레드를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전환은 이제 운영체제를 거쳐서 인터럽트가 필요한데 스레드 안에서의 전환은 운영체제를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커널을 중단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소프트하게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이제 나눠져요. 일단 프로세스 하나 안에 스레드가 있는 거고, 그쵸? 여기 안에서 이제 멀티 스레드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싱글 코어에서도 멀티 스레드는 가능하죠. 그쵸? 근데 싱글 코어에서는 멀티 프로세스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멀티 프로세스랑 멀티 스레딩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게요. 그쵸?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끝날 만한 주제가 아니라서 우선은 이제 프로그램, 프로세스, 스레드에 대해서 간단한 비교와 개념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현재 영상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하나 이제 팁을 더 드릴게요.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파이썬에 좀 특화된 지식인데 파이썬에 이제 글로벌 인터프레터 락이라는 이제 컨셉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파이썬에서 파이썬은 이제 인터프레터 언어죠. 이제 컴파일 언어가 있고 인터프레터 언어가 있는데 인터프레터 언어는 이제 컴파일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호출하는 거를 바로 인터프레터 언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파이썬에는 길이라는 글로벌 인터프레터 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한 번에 하나의 라인만 실행되도록 락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가 뜨더라도 실제로는 싱글 스레드 같은 성능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인터프레터 락은 여러 스레드가 파이썬 객체에 동시에 액세스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데 멀티 스레드인데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제 버그나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아진다니까. 파이썬의 사용 난이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뭐 충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죠. 하지만 성능은 약간 포기하면서 편의성을 증가시켰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인터프레터 락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급 사용자분들은 이 글로벌 인터프레터 락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긴 하죠. 근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어,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약간 성능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이제 스레드가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스레드와 프로세스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어떤 거를 좀 보냐면은 이제 CPU 바운드와 IO 바운드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IO 바운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명령을 보내고 나서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API 호출했어요. REST API 호출했는데 한 뭐 응답 시간이 일반적으로 2, 3초 걸려요. 그럼 2, 3초 걸릴 동안 다른 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IO 바운드라고 해요. 그렇죠? 내가 뭔가 사실상 일을 안 하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 네트워크 타임도 있을 거고 백엔드에서 동작하는 것 시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IO 바운드 걸리는데 IO 바운드를 해소해 주는 데는 멀티 스레드가 좋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CPU 헤비한 타스크는 멀티 스레드로 하면은 별로 그러니까 성능상의 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싱글 코어 하나를 나눠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글로벌 인터프레터 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파이썬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아, 그 다음 영상에서 이제 concurrency와 parallelism, 그 파이썬, 그러니까 또 이제 멀티 스레드, 멀티 프로세스, 그 실제로 이제 파이썬으로 이러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과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실습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개념을 다질 거고 이제 어, 스레드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주는 이제 메커니즘이 뭐 세마포어, 뮤텍스, 락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써보면서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기본기 중에 하나죠. 이 스레드와 프로세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좋은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